반갑습니다. 주말 뉴욕 시장이 긴축 우려감으로 어떤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3월 초이지만 주요 지표는 이제 올 말에 발표되는 PMI 지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일날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고요. 중국은 양해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상에서는 지금 이제 1주차의 주간 흐름은 중국의 PMI 지표와 차이신 PMI 지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출렁이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는데, 특히 뉴욕 시장은 이 PMI 지수가 아니고 PC 지표가 지금 현재 코어 PCB가 예측이 0.4인데 0.6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부담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준이가 이제 CPI나 PPI 지표보다 PC 지표를 선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고, 이걸로 인해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건대에서 발표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높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글로벌 시장은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격 조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율이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보면 주간 단위로 미국이나 이게 S&P인데요. 미국의 S&P ETF인데 지금 S&P도 52평을 이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은 52평을 지켜주고 있고, 먼저 이탈됐던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지금 현재 크게 이탈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자금의 스마트한 자금, 머니 무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죠. 위험 자산을 밀어내는 이런 시장 심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위험 자산을 밀어내는 근본적인 거는 일단 물가 지표의 강화이고 고용 지표의 강화이다. 물가 지표가 지금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온 거, 이래서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 정책을 좀 더 올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이어 롱거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주 높게 올라가는 이런 거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기본적인 스텝에서 빅 스텝의 우려감이나 아니면 3월 5월 달까지 끝낼 것으로 봤는데, 이게 6월 7월까지 좀 더 연결되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의 레벨대가 5.2에서 5.5 아니면 5.5에서 5.7까지라고 보면, 지금 현재의 기존 심리는 현재 기준 금리에서 작게는 75 베이스 포인트, 많게는 10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는 게 시장의 부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의 부담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주말에 105 레벨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이제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이 앞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나서
이렇게 내릴 때, 지금 현재 그 내리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왔던 건 1월 달이죠. 그리고 1월 말부터 우리나라의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다가 속도를 지금 최근에 와서 유입이 안 되는 요 시점, 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요 시점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이제 1,300원대를 넘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달러 인덱스를 움직이는 이 힘이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6개국 통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개국 통화의 움직임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금리에 대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올린 것도 있지만, 이 상대 통화의 약세,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이 상대 통화의 약세는 우리나라 같은 뭐 통화가 여기 6개국 통화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일본의 예나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나가 이제 이렇게 예나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통화가 예나가 약세란 얘기죠. 이렇게 내려올 때 강세이고요, 다시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약세는 이 강세로 내려갔을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로 자금이 거의 뭐 7조 가까이 들어왔댔잖아요. 그렇게 들어왔댔는데, 지금 이 달러 예나가 136엔이란 말이에요. 예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우에다 신임 총재가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내릴 때 이게 일본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렸던 건데, 다시 이게 이렇게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기초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 150엔으로 넘어가는 이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제 이 앞봉이 있잖아요. 여기 140에 근접하는 이 자리를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면 예나가 지금 현재 예나의 어떤 약세가 꺾여야지만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이, 자금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뭐 표 하나를 가져놨는데, 이건 뭐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주간 마켓 정리인데, 여기를 보시면 마켓은 그러니까 뭐 항생이나 나스닥, S&P, 코스피 모두 이렇게 하락이란 말이에요. 올랐던 건 유일하게 코스닥하고 지금 뭐예요? 상해 시장, 유럽 시장이에요. 자금은 어떤 시장으로? 자금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안에 중국 상해 쪽으로 자금이 조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요. 이 시장을 끌고 올라온 테마는 글로벌 시장 모두가 로봇, AI,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제 금년도를 다 끌고 올라왔던 거는 AI죠. 챗봇입니다. 금년도를 끌고 온 챗봇은 상승의 어떤 각도 조절을 하고 재상승을 했는데, 나는 이번에
2월 달에 이런 하락에서도 얘가 돋보였던 거는 바로 얘 때문이다. 엔비디아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체 시장을 한번 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엔비디아의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여기가 지금 현재 보면 역헤드 앤 숄더요. 역헤드 앤 숄더. 여기가 그 왼쪽 어깨이고 머리이고 지금 현재 이게 오른쪽 어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넘어가면서 시장 흐름들이 왔다가 지금 얘가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당분간 이 갭을 메우지 않으면, 만약에 이 갭을 메우고 여기를 만약에 깨면 미국 시장은 다시 급락입니다. 엔비디아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급락이다. 엔비디아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격 조율을 하고 다시 올라오면 이건 AI 챗봇은 그 상반기를 주도하는 확실한 주도 테마이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상반기를 주도하는 건 AI고, 또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주가를 우리 시장에서 그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중소형주 말고 약간 대형주의 어떤 성격은 에코프로이고, 그렇게 보면 이 그 하나는 지금 이제 2차 전지고 하나는 AI인데 나는 얘는 상반기를 계속 주도해 갈 거라고 보고요. 얘는 지금 현재 일부 종목으로 압축되고 나머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주요 경제 지표 3월 초에는 주요 지표가 사실은 뭐 연준이 베이지 국보하고 ISM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중국의 국가통계청에서 발행하는 2월 PMI 지수, 그 다음에 차이신 PMI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PMI 지수, 중국의 요 PMI 지수, 요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의 요 수출이 계속 감소폭을 줄일 거라고 보이는데,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으니까 무역 수지는 더 약화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양회가 3월 4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요약하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것의 배경은 그 엔화라 그랬잖아요. 엔화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 이머징 마켓으로의 어떤 자금 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수는 어차피 지금 현재 아랫단으로 우리 시장은 변화를 줄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월요일날 변화를 주고 또 화요일날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3월 1일 날에 또 쉬어간다는 점에서 보면 이 가격은, 이번 주 가격은 기본적으로 하단과 상단 안에 흐름에서 지금 현재 변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저는 하단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얘가 하단은 여기가 이제 2395입니다. 2395란 말이에요. 2395. 그리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2375예요. 하단으로는 그 2375와 2475의 박스권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은 이미 여기서 일봉상의 의미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만약에 깨면 여기 어디 보면 2416이라는 걸 주초에 만약에 깨면 시장은 내려와도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커졌다. 왜? 이쪽이 이렇게 트렌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트렌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 안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어차피 여기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야. 지그재그로 안 밀릴 때는 어떤 흐름입니까? 이렇게 박스권의 시장 흐름은 지그재그의 어떤 평행선이지만 이건 하향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매도 압력이 더 큰 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수는 당분간은 60일과 20일, 20일 이 사이에서 치고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러나 아래로 내려오면 이 지수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건 외국인의 유속이 줄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둔화될 때 시장 흐름은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수는 우하향의 이런 시장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고 역시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반기를 주도했던 섹터, 확실한 섹터는 저는 AI라고 보거든요. AI라고 본다. 그러면 이 AI의 뭐 가장 대장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였던 데가 그 기본적인 건 AI의 뭐 대장적인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던 거는 개별 종목들이야 그 뭐 많지요. 그러니까 그 파운더리 업체 그 오픈 AI 여기를 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쪽과 지금 알리바바, 바이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파운더리 업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반도체는 G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NPU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GPU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그리고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NPU는 구글이나 지금 현재 인텔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당분간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 지난주에 시장을 아주 강하게 핫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하고 지금의 시장 흐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제가 얘기했던 SBB테크 이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죠? 이건 로봇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에서는 이쪽에 관련주들이 아까 했지만 AI의 로봇이 그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감속기 관련주인데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관련주인데 얘가 이렇게 솟구쳤단 말이에요. 15,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지금 이제 거의 따따블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고 쉬었는데 사실은 우리 방에서 2월 달에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공략을 했고 여기서도 공략을 했고 특히 지금 현재 요날 13일 날과 20일 날 공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 다음이 이제 유로메카이고요.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현재 협동 로봇 관련주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승해서 가격 조정을 이만큼 보이고 난 뒤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요런 가격 조율을 보이고 이런 종목의 모델로 보면 얘는 양으로 이렇게 주초에 한 번 더 뜰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저는 오히려 주초에도 유로메카는 지금 주초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관심을 갖자. 그 다음으로 셀바스 AI 지난주 추천 종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추천하고 일요일 날도 추천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니 2만 원짜리가 33,500원. 거의 뭐 50% 가까이를 올랐죠. 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용 AI 이쪽은 오히려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지금 그냥 단숨에 여기 보면 월요일 날 이렇게 올랐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료용 AI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걸 굉장히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의료용 AI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는 그러니까 회사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AI들의 움직임들이 나는 확산돼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게 바로 지금은 원금 회복 플러스 수익 확장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이번 주에 공략해 봐야 될 섹터, 이번 주에 공략해 봐야 될 섹터 첫 번째 종목은요. 포바이포입니다. 자, 가격은 지금 이제 4x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는 일단 미디어 콘텐츠를 제조하는 고화질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서 1차 상승하고 충분하게 가격 조율을 보였잖아요. 이제 유로이카
이런 생각이 나죠. 그 비슷한 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9,600원부터 19,000원까지 18,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으로는 22,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좀 전에 이제 유로이카를 단타적인 관점에서 유로이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 레인보우 로봇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봇이 여기서부터 이제 화려하게 1차 상승을 마무리 짓고요. 가격 조정을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았던 애들이 주가가 직전의 고점 아니면 이렇게 간다. 자, 여기를 보시면 셀바스 AI도 우리가 제가 뭐 추천해서 여러분들한테 봤지만 이제 가격대가 높은 종목, 요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왔댔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코난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리지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 코난 테크놀리지가 이렇게 가격 상승을 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서 고점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이 레인보우 로봇으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얼마든지 여기 자리를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격대는 얘는 78,800원에부터 얘는 뭐 아랫단으로 내리면 77,000원까지 두고 하단을 74,0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여기 89,000원 여기를 목표치 쌍봉을 목표치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관련 AI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반도체도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반도체 안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입니다. 오픈 테크놀리지. 얘는 이제 손절이 가능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저는 오픈 테크놀리지는 가격대를 안쪽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시장 흐름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종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5,500원 돌파하는 자리. 얘는 돌파 매수이다. 아랫단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를 25,500원 돌파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단은 29,000원까지 열어두고요. 하단은 24,000 지금 5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매 포인트를 잡아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짧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주가가 일정 부분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초에 만약에 주가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 제목은 에클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입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이제
뭐 이 회사는 이제 뭐 항암제 중에서도 이제 카티 차세대 면역 항암체, 카티 세포 치료제, 그 AT501에 대한 기대감, 요게 있는 건데 주가는 얘는 기다렸다가 이제 눌림목 매수입니다. 눌림목 매수이다. 그래서 얘는 아랫단으로 16,600원부터 16,300원까지 하단을 15,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은 지금 현재 1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그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낙폭 과대에서 지금은 이제 반등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가가 얘가 여기서 위믹스의 어떤 상패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여기를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시작했던 자리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갭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게 이렇게 와서 좌우간 여기를 돌파했고 이게 맥점은 여기서 두 자리라고 봐야 돼요. 한 자리는 여기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17,800원이고요. 이 자리는 19,700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여기 자 19,700원이요. 여기서부터 나는 19,200원까지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오히려 18,000원으로 잡고 상단은 22,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